컴퓨터 통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CPU 있는 현재 있는 그 CPU를 면적에 제한이 있어서 대중소로 해가지고 제가 A사 레이더에서 썼던 레이더의 도매의 크기가 제한이 있으니까 대중소로 가고 숫자를 많이 채우기 위해서 숫자 소자리를 많이 넣는다. 그래서 추후로 쐈을 때 그 영상 레이더를 쏴기 위해서는 작은 전파가 필요하니까 거기다 전력을 조금만 자잘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자리를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큰 전파를 쏠 때는 이렇게 각각의 그 레이더의 소자가 많으면은 숫자가 각각의 전파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고요. 거기서 약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팀별로 쏘는 이런 걸 큰 전력을 필요로 할 때는 좀 더 숫자를 많이 추가를 해서 묶어 쏘면 되고, 사방에 막 몇십 군데나 몇십 군데나 전파를 갖다 사방으로 쏴갖고 전파 탐지할 때 그때 이렇게 소자리가 많으면 좋다.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때 이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한다라는 거. 서로 사용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환자 부목되듯이 뭐 의지하는 전파 간섭만 없이 의지해서 이렇게 쭉 보내면 보다 멀리 가고 선명해서 통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동 통신이나 각종 모든 그 무선 전파 통신 워키토키 방식의 제가 스마트폰 만들자 그랬죠. 그래서 영상기기 워키토키 방식 만들면 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던가. 그래서 AM, FM 라디오 채널처럼 여러 개의 채널을 한꺼번에 수신하는 구조로 그걸 통신 라인으로 사죠. 정보 통신이 왔다 갔다 하는 정보 도로로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전파였을 때 안에 스마트폰 호출번호만 이렇게 여러 개 한 방 안에 스마트폰 같은 회사 거라도 이렇게 10개 있어도 10개 다 울리죠. 그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전파라도 스마트폰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울리게 하는 식으로 정보통신 라인으로 삼자. 또는 이 서로 다른 전파와 같은 어떤 이걸 두 개를 혼합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서로 각각 다른 회사 거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한 방 안에 SKT 거, KT 거 10대씩 있다 각각 울리죠. 그 방식으로 혼합을 해서 이 방식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CPU 같은데 이제 설계를 할 때도 많은 통신선을 필요로 한다는. 그래서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그 내부 안에 통신 라인은 이와 같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방법, 이와 같은 방법을 씁니다.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동영상을 100개로 쪼갰다고 합시다. 100개로 쪼개갖고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창고에 각각 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정보를 읽기 쓰기 하면 교통정체가 없이 빠르다. 그럼 1000개도 되겠죠. 10,000개도 되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CPU가 재설계에 들어가게 되죠. CPU든 GPU든 메모리든 뭐든 그다음에 반도체든,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반도체 부분과 그다음에 통신칩 이런 것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려면 그렇죠. 구조를 다시 설계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기반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입니다. 차에다가 100대의 차량에다가 정보를 실었다 이거예요. 100대의 차량에다가 정보를 실었는데 도로가 딱 하나예요. 그럼 교통정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로 인한 발열이 생기죠. 그게 문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받아줄 창고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100대 차량에 가서 한 군데서 짐 부리고 시간 엄청 걸리죠. 그럴 바야 100대 차량에다가 동영상을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100대 차량에다 싣고 100개의 통신 라인이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반도체 칩 설계할 때 유선으로 하죠. 유선으로 하기 때문에 CPU 설계도 이렇게 들어간다. 통신 라인이 많다라는 거죠. 각각의 통신 라인을 타고 각각의 100개 한 군데에 저장하는 게, 정보를 읽고 쓰기 하는데 한 군데에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다 저장을 하거나 일하는 그것이 아니라 100군데에다 맡겨버린다는 거죠. 100군데에다가 저장하고 각각 100군데에다가 읽고 쓰기를 하면 읽고 쓰기가 엄청 빠르죠.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겠죠. 그렇죠? 이 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려면 CPU나 GPU나 모든 반도체 메모리나 플래시 메모리 다 재설계에 들어가 통신 라인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그리고 한 군데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100군데에다 저장하는, 여러 군데에다 우리 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우리 뇌가 저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한 군데에다 정보를 저장하면 발열이 엄청 생길 거다. 그래서 이 라인을 주요한 정보는 놓고 나머지는 정보를 분산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동영상 파일에 100개를 100개로 1000개로 쪼갰다면 일련 번호 없이 어떻게 다 재조립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뭐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오고 그러면 이것은 이런 식의 설계는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동영상을 잘게 쪼개서 통신 라인을 많이 만들어서 도로가 한 개보다는 100개죠. 100개보다는 1000개고 많이 만들어서 각각 정보를 쪼개서 다른 데서 각각 저장을 한다는 거죠. 뭐 주요한 저장이 있을 때가 있고 일련 번호를 다 이렇게 넣고 다시 재조립하고요. 뭐 비밀 저장을 원한다 그러면 이쪽에 다른 방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컴퓨터에다 저장을 했다가 거기에 통신선을 끊고 나중에 이렇게 불러오면 전체가 합해져야만 하나의 파일이 완성되는 그런 비밀 저장도 가능하고 거기다 남이 해킹을 해서 함부로 못 열어보게 하려면 거기다 암호 파일을 하나 소비자 환경이 되겠죠. 소비자 환경이 돼가지고 암호를 하나하나 걸어놓으면 된다는 거죠. 암호는 이모드로 만들어 놓다는 게 파일 하나 조각에도 전부 다 암호를 걸어놓고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구글에서 문서를 칠 때도 그 문서를 찾았을 때 일련 번호가 있으면 소비자 환경,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찰 때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일련 번호만 있으면 그것만 적어놨다가 또는 이렇게 딱 저장을 해놨다 컴퓨터상으로 다시 찾으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네, 그와 같은 방식을 어떤 유튜브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어떤 데서 네이버나 전 세계 어떤 데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소비자 환경 이것도 아이디어거든요. 네,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같은 데도 이렇게 설계를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명령 체계를, 명령을 그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럼 CPU 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CPU 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계하시면 제 기술이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라라고 인텔이 됐든, 인텔 CPU, 어디 미국 내 어떤 반도체가 됐든 이런 것을 하지 마시라고 엔비디아가 됐든 삼성이 됐든 반도체 설계하실 때 이거 하지 마시라. 저한테 허락을 정보를 기술을 사고 하셔야지. 정보통신 지적재산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인데 자기 제품에 그렇게 적시를 해놓고 어떤 데로 함부로 도둑질 행위를 적시를 해놓는 거야. 그건 뚜렷한 형사처벌. 민사소송 따로죠. 저한테 기술 사시는 분들이 대박 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CPU를 대중소로 이렇게 만드는 면적의 제한이 있어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숫자대로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PU 또 이제 거기 안에 코어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ALU도 대중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 레지스터도 대중소. 최대한 그러면 집적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도 대중소로 들어가 집적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패시터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이런 기술은 GPU와 모든 메모리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든 어떤 데도 다 들어갑니다. HDD, 그 다음에 SSD, 모든 저장 통신 칩이 됐든 반도체 부분은 여기 다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CPU를 어떤 옆에 마더보드 옆에다가 광통신으로 연결을 하든지 해서 좀 속도를 빠르게 처리하고, GPU 개념을 탑재해서 병렬 연산을 하는 CPU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GPU 개념을 이쪽으로 갖고 온다면 이게 이제 향후 AI 칩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ALU도 역시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를 많이 배치하고 발열이 있으니까 옆에다 따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한 마더보드 안에서 CPU를 여러 개 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 CPU 여러 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별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거기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GPU 개념의 CPU도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발열 문제는 냉각만 잘 되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AI 칩이 된다는 거죠. 근데 CPU에다가 컴퓨터의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부팅 프로그램을 플래시 메모리를 티끌만한 거 붙여가지고 발열이 없잖아요. 티끌만한 거면 거기에 붙여 부팅 프로그램을 빨리 부팅하는 식으로 다. 이것은 향후 TV 부팅이라든지 로봇 부팅 이런 데도 다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CPU에다가 이게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거, 이런 기술은 다른 데서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속도가 빨라진다. 아니면 메모리에다가 메모리가 향후 이렇게 또 배터리를 갖다가 넣어주는 방안, 배터리를 미니 배터리에 붙여서 전원이 꺼져도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가 되도록 하는 이런 제가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또는 플래시 메모리에서 일정 구간을 절연 방식으로 만들어 전기를 그 안에 가두는 방식으로 해서 메모리에다가 저장 기능을 부여하는 이런 것도 일정 구역은 메모리 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일정 구역만 전원을 흐르게 해서 기억을 오랫동안 하도록 플래시 메모리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그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플래시 메모리를 티끌만큼 붙여가지고 이렇게 메모리에서 어떤 일했던 향후 몇 시간 안에 또는 하루 동안 일했던 것을 기록을 거기다 담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를 했었죠.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플래시 메모리 플로팅 게이트의 숫자를 대중소로 들어가서 창고를 받아주는 창고를 정보 처리하는 창고를 늘림으로써 속도를 빨리 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병렬 연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조금 붙여가지고 그런 기능도 부여하면 복합적인 플래시 메모리가 되어서 쓸데가 많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SSD 그 다음에 HDD 이런 각종 저장 매체에도 이것을 플래시 메모리를 붙여가지고 일시적인 저장하는 것, 빠르게 저장이 필요한 것,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저장할 부분은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웹페이지 연대든지 급한 저장,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좀 늦게 저장을 해도 되는 것은 그래서 천천히 SSD나 HDD에다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MLCC 기술에서도 소중대가 들어갑니다. MLCC 스마트폰 MLCC 기술에서도 소중대가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기술 구조를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MLCC 기술의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갖다가 MLCC 메모리에다가 MLCC를 조금 붙이는 방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플래시 메모리화 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기술적으로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이쪽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 아이디어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붙이거나 일정 메모리의 특정 부분에 약간 플로팅 게이지처럼 해서 절연 구조를 만들고 전기를 그 안에서 가두어서 그래서 일정 부분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 역할을 메모리 반도체 일부분에 주는 것 또는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MLCC라는 것은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내보낸 댐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회로의 전류 MLCC를 메모리에다가 MLCC를 배터리 대신해서 MLCC를 달아도 되겠네요. 그죠?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카패시터를 달아놓자는 건데 뭐 배터리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카패시터를 달아놓자. 제가 이제 이거 말고도 제가 금속 배터리 얘기했었는데 금속 배터리에다가
금속 배터리가 뭐냐면요. 전기 사고가 우리 금속 만졌다가 전기 사고 이러면 그 전기에 흐른다는 거죠. 전기가 흐르니까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에다가 전기를 흘리면 거기도 전기가 축적이 되니까 감전사고에서 죽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아냈는데 이런 구리 금속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대중서 나노 구조로 나노 구조든 더 크기도 괜찮아요. 더 커도 대중서 이렇게 그 수많은 나노 알공이들이 연결 구조로 해서 연결하면 거기 전기가 흐릅니다. 주파수 구조로 흐르게 돼요. 금속 영역을 덮어서 판으로 만들고 그래서 절연체를 해서 해놓고 수십 장이나 수백 장을 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나노 구조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배터리, 이런 형태 배터리 개념은. 그다음에 또는 줄을 그어서 뭐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서로 두기가 틀린 줄을 그어가지고 여기서 전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흐르게 합니다. 여기 연결 전선은 서로 전기선 안에 거기 구리선이 대중소 틀립니다. 뭐 수많은 천차만별 구리선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안에서 이제 유선 안에서 주파수가 흐르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안에서 어떤 중폭기 없이 멀리 유선 안에서 주파수 형식으로 멀리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동축 기술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해서 동축 케이블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함부로 남의 기술 도둑질하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모터에서 파워를 주파수 방식으로 파워를 주고 모터에 감긴 모든 군사용이 됐든 산업용이 됐든 가정용이 됐든 모든 모터 비행체가 됐든 전기 자동차를 돌리든 배를 돌리든 배 프로펠러 돌리든 모든 모터 산업상의 기계를 모든 모터라는 뜻입니다. 이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고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자석,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의 연구자석을 갖는다. 그것을 그러면 굉장히 파워가 세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전기선을 두껍게 다른 거에다가 차별해서 두껍게 주면 그 자체가 구리선 자체가 캐패시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기술을 또는 전체가 두꺼운 하나의 굵은 전기선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종의 댐이 되는 거죠. 거기다 그 구리선 자체를 가지고 MLCC에도 이제 그런 기술이 금속체를 가지고 댐 역할, 전기를 축적하는 댐, 배터리 역할을 준다는 거죠. MLCC 기술에도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MLCC에 메모리에다가 배터리를 다는 것이 MLCC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배터리를 달자는 자체 배터리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MLCC를 달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배터리를 다르면 플래시 메모리가 된다는 거죠. 또는 특정 부분만 아주 작은 거 달아도 그 발열의 문제가 없고 전원이 꽂아도 MLCC를 달든 배터리를 달든 거기 전원이 공급되면 메모리가 일정 부분만 특정 부분만 약간 메모리이면서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다는 그렇게 만드시면 저 기술입니다. 일정 부분 조그만 부분 메모리의 조그만 부분에 절연체를 가지고 플로팅 게이트처럼 약간 절연 구조를 가지고 거기다만 공부분이면 아주 작은 부품이어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되면 메모리가 사실상 플래시 메모리하고 결합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니면 추가로 외부에다 그냥 배터리를 줘서 공급하는 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아니 그냥 플래시 메모리 티끌만한 거 붙여놓은 한 이런 세 가지 한이 있습니다. 여기다 MLCC를 집어넣어서 MLCC도 배터리니까 배터리 캐패시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이는 난도 있을 수 있다. 금속의 이런 판에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금속 배터리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전기선 안에 이런 식으로 금속 배터리를 붙여놓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금속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일종의 트랜지스터면서 카패시터 역할을 자체적으로 하게 돼요. 전기를 축적한다는 점에서 여기 보면 금속이 소중대죠. 소짜리, 중짜리, 대짜리. 한쪽으로 대짜리로 큰 거로 전력이 흐르게 됩니다. 또 다른 거는 두꺼운 것에서 금속의 두꺼운 것에서 얇은 쪽으로 흐릅니다. 그런 기술 구조도 만들 수 있어요. 소짜리, 대짜리로 전력을 흘려보내면 대짜리로 전력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다가 구리선에다가 점을 찍어서 대남 매듭구조 마대구조로 구리선을 가지고 카패시터를 만들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구리선에 대남 매듭구조 마대구조 일정 두터운 부분 만들어주면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도 제가 일부러 두꺼운 선은 거기 카패시터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기술을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일정 부분 점을 쥐어 놓으면 여기가 카페시트 역할을 합니다. 3D, 중국에서 뭐 3D 반도체 얘기하시던데 그때 트랜지스터에 카페시터가 없는 기술 구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리선 안에 점을 찍어서 두터운 부분에 전기를 축적하는 그 기술을 의미하는 이건데 보통 그 반도체에도 이런 기술이 다 들어간다. 코너 기술에도 들어간다. 코너 기술이 이제 반도체 회로에 코너 기술에도 이런 식으로도 들어간다. 점을 찍어가지고 전력을 증폭해서 이렇게 신호가 소실되는 부분을 해결한다라는 거죠. 코너 부분에 이런 식으로 코너 부분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도 네모나게 해도 되고 네모 동그랗게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좀 두텁게 만드는 건데 점을 찍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 코너 기술에도 이게 정보가 소실되는 부분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파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강화시켜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 금속 배터리 개념은 그 태양 전지판에서도 쓸 수 있어요. 네, 태양 전지판에서도 어떤 여기다 검은색을 칠해놓고 여기 금속 전지판을 연결해 놓고 전기선은 이게 안에 전기선은 이제 송전해야 되니까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대중소로 들어가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력을 딱 걸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우주에 왜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주에는 가보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내가 전리층, 변기가 흐르는 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빛을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미 둘은 동질의 것이라는. 뭐 이게 빛은 사실상 전자기파잖아요.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파수 이 안에 있는 금속체를 대중소, 구리알갱이를 틀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건 전 세계도 없는 기술이에요. 이런 막대같이 해도 두께를 틀리게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것도 똑같이 구리선 안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유선 안에서 구현이 된다 그랬죠. 이게 A사 레이더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레이더 소자에 들어가거나 뭐 또 다른 전 세계 전원 공급기에는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바꾸려면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바꾸려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동일한 두께의 것으로 바꾸면 일반 전기로 바뀌고 일반 전기로 바뀌었다가 서로 대중소 틀린 것으로 바꾸면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고 이것도 이제 어떤 것을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주파수를 종류를 그렇죠 수도할 수 없이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A사 레이더의 레이더 소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방식이 모든 산업 전원 공급 장치에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트랜지스터 한쪽으로 전기를 이렇게 회로에 소중대로 해서 금속 배터리를 놓고 이와 같은 기술을 놓으면 되겠죠. 전력이 한쪽으로 흐르게 된다. 전력 준다르기 위해서 구리선에 점을 찍어 놓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해가 가시죠? 점을 찍어 놓는 기술 구조를 가지면 전력의 줄다리가 이쪽으로 향하게 돼서 이것이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카페시터 역할, 전력을 축적한다는 점에서는 카페시터 역할을 가지고요. 스위치 기능을 트랜지스터란다. 다이오드. 네. 지금 딴 저기 옆에서 두두둥 거려가지고 컴퓨터가 지금 모니터에서 소리 나는데 신경 써서 다이오드가 됩니다. 다이오드. 네, 다이오드가 되고 여기서 이게 점을 찍어놓는 이 기술 구조까지 합해서 전체가 카페시터 구조가 되면서 스위치 기능을 가지면 여기서 트랜지스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저거 금속 배터리 개념을 아시겠죠? 그럼 이제 액체 배터리도 가능한데 물에다가 전기를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액체 배터리 물에 전기 흘러서 감전사고 일어나요. 그럼 전기가 축적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구리알갱이가 됐든 알루미늄 알갱이 서로 이종에만 아니면 돼. 이종은 서로 이렇게 약간 전기 흐르는 값이 틀려서 바바박 튈 수가 있어요. 같은 금속이라고 저는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중소로 들어가게 되면 전기가 거기에 축적이 돼요. 전기가 축적이 돼가지고 어떤 그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서로 섞이면 이렇게 바바박 튀는 경우. 그래서 그거를 대용량의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액체 배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액체 배터리 개념과 금속 배터리 개념은 제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금 금속 배터리로 MLCC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 MLCC 기술에도 그 회로 라인에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에 구리선이다 그러면
두톤 부분을 만들어서 카페시터 역할을 만들고 일정 부분을 뭐 동그랗지 않아도 돼요. 일정 부분 전체를 크게 길게 만들어서 두텁게 만들어서 거기에 구리선 자체를 카페시터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반도체가 됐든 MLCC 기술이 어디든 제 기술이라는 거죠. MLCC를 전체를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목적별로 적은 면적색에 최대한 집적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보면은 웨이퍼를 가공을 할 때, 그 레이저 식각기라는 기술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이제 레이저의 빛이 나오는데 사이즈가 대중소라고 합시다. 대중소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대중소로 나오게 되고 어떤 그 웨이퍼다 그러면 거기에 가로 세로 높이를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사이즈의 레이저 빛이 조명도 돼요. 다른 사이즈의 빛이 가공 조사를 했어요. 융합 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섬세한 가공이 가능해요. 열을 몇 개를 참여할지에 따라서 필요한 열을 만들어 놓고 섬세한 가공이 가능한 두터운 검은 섬세하게 가공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레이저 식각장치에서 대중소의 레이저 가공기에서도 동일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광을 증폭하기 위해서 광섬유에 대중소, 광섬유선을 대중소에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빛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 주파수 방식으로 빛이 광이 증폭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레이저 그 반도체 관련 장비에서도 이와 같이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지실 때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똑같이 구리선 안에 주파수 방식으로 어떤 통신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완전이라든지 전원 공급 방식에서도 전력을 강하게 주파수 방식으로 보내기 위해서 모터 전에 들어가거나 전원 공급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터워야 되고 안 끊어져야 되니까 발열 이렇게 화재나면 안 되잖아요. 전기선이 통신선은 최대한 얇아야 된다. 그래야지 멀리 간다의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이 현재보다 얇게 여러 개로 들어가면 회사로서는 큰 이익이죠. 이 기술 구조를 따라서 그렇게 안 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거기 감싸는 그 라인은 좀 전선이 구리선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이 동축 케이블 기술을 하나의 케이블 안에 한 10개 몇 개 들어 2개, 3개 들어가던 게 10개, 20개 들어가 보세요. 회수는 엄청 큰 이득이죠. 양아치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동축 케이블 안에도 안팎으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안팎으로 이렇게 제조를 하시면 외부의 전파나 어떤 이런 것들의 손상을 덜 받게 됩니다. 열 같은 것도. 열 같은 게 하시면 신호를 보호한다는 거죠. 광섬유선 안에서도 제가 이 기술을 얘기했는데 광섬유의 내신 구조를 석영실로 하고 또는 뭐 비투과열 90%짜리 나일론 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쓸 수 있어요. 그걸로 쓸 수 있고요. 이거를 내신 구조로 간다는. 그리고 안팎으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이것을 광섬유를 제조하는 말씀입니다. 기존의 모든 광섬유와 전기선, 동축 케이블 안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가져주면 외부의 전파 간섭, 열로부터도 취약한 것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펠리클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이거 할 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또는 의류 방수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펠리클에서도 실리콘, 어떤 욕실형 그레이징 실리콘을 곰팡이 방제 처리해서 펠리클을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도 적층 기술을 사용할 때 이렇게 적층하죠. 살짝 사이드로 비스듬하게 적층을 하시면 열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져서 갖고 적층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야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적층을 하실 때 기둥만 세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적층을 하실 때 어떤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또는 의류 방수제를 넣어서 여러 겹 넣어가지고 열로부터 차피하거나 전파 간섭 같은 걸 해결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웨이퍼를 식각을 할 때 밑에 지하층, 건물도 지하층 파듯이 지하층을 파가지고
회선을 그려 넣으시면 이것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문 코팅제 또는 의류방수제 같은 것이 들어가서 그러면 절연층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제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떤 반도체 안에 유선과 무선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이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이 들어가고 유선적인 구리회선이 들어가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무선이 들어가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통신하거나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같은 전파라 할지라도 1, 2, 3, 4, 5, 6, 7, 8 호출만 틀리게 해서 무선을 구현할 수 있다. 반도체 안에서도 그렇고 컴퓨터 안에서도 유선과 무선이 공존할 수 있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파 간섭이 없게 이제 광통신 라인을 이렇게 유리석연 코팅, 세라믹 유리면 코팅, 유리방수제로 보호를 하고 다른 부분에도 전파 간섭이 없도록 정확하게 가야 되겠죠. 정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레이저 광통신 할 때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방 안에 있던 같은 회사 거 스마트폰 10대 있더라도 울리지 않아요.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1, 2, 3, 4, 5, 6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반도체나 어떤 컴퓨터 또는 로봇 안에서 유무선 다른 거는 주요한 라인은 그냥 유선으로 가고 무선 처리해서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서로 다른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가지고 유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 전파 간섭이 없는 그런 기술 구조를 다른 부품들에게도 적용하시.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고공에다가 공중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갖다 띄워가지고 투명한 유리관, 투명한 관 안에 투명한 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 어떤 구리선을 광섬유선을 놔가지고 다른 전파 간섭이 열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컴퓨터나 어떤 반도체에서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보를 이동하거나 정보를 저장하거나 이렇게 명령어를 설계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0.00000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이것은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는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에 따라서 이거 전 세계 내비게이션, 좌표와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고 건물 안에서도 가능하고 상하수도 안에서도 반도체 안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사용하고 땅 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학적인 계산이니까요. 우주에서도 가능하고 인공위성 같은 것들 이렇게 궤도를 이해해서 인공위성 지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요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나 화성 같은 데도 그냥 가로세로 높이로 자르기만 되면 되니까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떤 군사적인 레이더라든지 군사적인 모든 제품은 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떤 TV래 컴퓨터 로봇도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로봇 같은 데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 가지고 로봇의 몸체를 이렇게 뭐 1cm는 0.1cm, 0.0001cm로도 잘라서 전기를 각각 틀리게 부분적으로 틀리게 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방식이 좌표와 숫자 방식입니다. 정확하느냐, 정확하지 않느냐의 차이니까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에 많이 주고 왼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많이 주고 뒤로 갈 때는 뒤로 많이 주고 앞으로 갈 때 앞으로 많이 전기적인 흐름을 서로 틀리게 줍니다. 몸체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섬세하게 움직여야 되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쪽이 오른손, 왼손은 안 움직였어요. 이쪽에 전기를 많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부리면 이쪽 라인에 저도 전기가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 쪽보다 이쪽을 했을 때 이거를 들면 좀 더 전기가 많아야 되죠. 그러나 약간 무거운 걸 들면 좀 더 전기를 많이 줘요. 약간 더 무거운 걸 들면 좀 더 전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기를 틀리게 주거나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기가 밀려오고 여기서 마우스 끝에까지 전기를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차를 따라서 달리게 한다 그러면 각각 틀린 전기적인 힘을 부분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려면 각각 틀린 힘을 부분 유연하게 줘야 되는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어디 부분에는 어느 정도의 전기적인 힘, 어디 부분에 어디 전기적인 힘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모터 안에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전 세계 모든 산업 모터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일정 부분을
이렇게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선을 두껍게 다른 데 샤벨을 두껍게 만들어서 카페시타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어떤 같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틀려갖고 주파수 방식으로 만들어서 동력을 크게 만드는 이렇게 레이저 소자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주파수를 갖다가 그러면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사이즈를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거나 또 여러 개를 조합해서 주파수를 유선 안에서도 다양한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모터에 감기는 구리선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고요. 연구 자석도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이 여러 개 들어가는 기술 구조를 갖습니다. 이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로봇의 몸체 안에 수많은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수많은 미니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로봇이 이제 인간처럼 유연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작은 미니 배터리 대중소의 사이즈별로 틀린 배터리가 로봇의 몸체 곳곳에 들어가야 돼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그 다음에 탄소섬유 얘기하고 좀 제기서 일부러 언급을 많이 하고 탄소섬유를 만들 때 아크릴 기반으로 만들지 않고 합성섬유 나일론 이 기반으로 해서 탄소섬유 만들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카본 소재 만들 때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이렇게 또는 어떻게 뭡니까? 의류방수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에 달해있죠. 그 다음에 욕실용 그레이즈용 어떤 실리콘이 있어요.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이거를 같이 넣을 수도 있다라고. 이와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합성섬유 실과 모든 실구조, 스판덱스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 구조. 실 자체가 틀리고 염색을 할 때 그림 물감이 됐든 모든 페인트가 되든 실 염색을 하든 천 염색을 하든 유리석인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품 자체가 반딱반딱거리고 틀립니다. 고급스럽게 나오고 자동차 도장할 때도 들어가고 이 기술은 자동차의 부품, 항공기 부품, 산업상의 모든 부품, 수도 부품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 녹슬지 않게 하는 구조로 가스관, 그다음에 수소 탱커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플라스틱에도 들어갑니다. 고무에도 들어가고요.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에도 들어가고요. 모든 천에도 들어갑니다. 텐트 천에도 들어가고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이것을 넣어서 제조하는 기술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 또는 의류방수제를 넣어서 제조하는 기술을 통해서 방수까지 좀 더 되도록 하는 그런 플라스틱 창에다가도 이런 것을 내열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플라스틱 창이나 이런 것들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유리창에도 그렇고 타일 도기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철판 구조, 금속 제품에는 다 들어가서 부식을 방지하거나 제품을 굉장히 우수하게 페인팅 구조에도 페인트에도 들어가서 하면은 굉장히 우수한 우수한 특징을 보이죠. 이와 같은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까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전파로 여러 개로 전파를 가는 경우 호출 번호만 틀리게 이게 이제 TV 리모컨에도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현재 있는 TV 리모컨을 적외선 방식이 아니라 2층 3층에서도 이렇게 리모컨 누르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전파로 작동 번호만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세부 전파를 조절하거나 서로 다른 전파로 통신하는 각각 쓸린 전파로 통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 또는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동시에 송출하는 이런 방법 또는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종류별로 나눠서 시간대별로 목적별로 서로 틀리게 보내는 기술 이런 것들도 TV 리모컨만이 아니라 통신 구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이동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제 방식 워키토키 방식의 전파를 주고받는 통신 구조 이 같은 통신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한 방 안에 100대 있으면 동시에 울리죠. 유성 안에는 1000대 두면 만대 두면 동시에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같은 전파라면 동시에 울리게 하면
통신 라인, 통신 도로가 되어서 통신을 위성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안에도 그렇겠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100대 들어있으면 100대가 동시에 울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컴퓨터에다가도 그렇죠. 이렇게 호출 번호는 틀리면 컴퓨터 안에도 100대 울립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선을 통해서 많은 통신선을 통해서 정보를 쪼개서 보내는 제 기술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통신 장비, 통신 칩에도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컴퓨터를 갖다가 제가 워키토키 방식으로 통신 구조를 만든자 그랬죠. 그래서 그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같은 전파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보내는 거 또는 서로 각각 다른 전파 AM, FM 라디오 전파가 서로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같이 송신을 하면 그것이 정보통신 도로가 되어서 송수신 구조가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통신 장비에는 위성통신뿐만 이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아파트의 인터폰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파트 인터폰을 무선으로 연결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의 같은 전파를 가지고 서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무선 전파로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의 인터폰을 갖다가 유선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유선으로 그냥 그 화면 표시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100세대가 동시에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통신이 가능하고 영상 통신하거나 메시지를 전하거나 제가 스마트폰에도 부재중 영상 메시지 남길 수 있는 기술을 얘기했죠. 그거 같이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때도 인터폰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고 동영상 문서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요. 그와 같이 인터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컴퓨터도 이제 유선 방식으로 서로를 회사의 컴퓨터가 100대 있다 그러면 100대를 유선 방식으로 서로 묶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묶어 갖고 하나의 공동 인터넷망을 작은 인터넷망이 되는 거죠. 망을 만들어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서로를 통신, 영상 통신이 각각 통신이 되고 몇 사람만 모여서 회의도 되고 동영상 업로드 파일 다운로드, 동영상 문서 업로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100개를 묶으려면 이제 20개씩 묶었다 그러면 20개 유선줄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 20개 유선줄을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어떤 중간 어떤 중계하는 기계에 넣어줘야 되고 이러면 100개면 5개면 되죠. 5개 줄을 다시 총사령부 같은 이렇게 신호를 중계하는 기계에 묶고 그거를 하나의 전기선만 관리하는 또 하나의 인터넷선처럼 이 유선망을 연결하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선 방식. 무선 방식은 각각의 같은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무선 방식으로 통신하고 중간에 무선 중계기가 있겠죠. 지역이 떨어져 있으면 그 방식으로도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 무선 통신 이런 방식을 서로 다른 전파로 각각 통신하셔도 되고 거기다 서로 다른 전파대 안에다가 이렇게 호출 번호만 SK 거 10개, KT 거 100, KT 거 10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 혼용도 가능하다. 서로 혼합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인데 이거 지금 현재 있는 CCTV 이게 지금 그 아답타잖아요. 이 아답타를 아니 이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기다 꽂고 있는 게 8개를 우리 집이 CCTV 8개인데 이럴 필요가 뭐라냐. 그냥 전기만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다 꽂아주거나 이걸 변형시켜서 그 기능을 역할하는 걸 잘 축소해서 제품을 만들면 그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개든 10개든 50개든 이거 전기 별로 안 먹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내가 이게 콘센트 하나만 꽂으면 전기가 흘러나와서 이거 50개도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답터에는 이게 다른데 CCTV용이 아니라 다른데도 얘 같은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 충전기인데요. 이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능잭을 만들어가지고 만능잭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만능잭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전기를 하나만 꽂으면 전원이 들어와서 충전 구조를 10개든 20개든 할 수 있는 거. 중간에 어떤 연결 전기선이 구리선이 두텁기만 하면 화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영상 통화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동영상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 그래서 서로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방송국을 넣을 수 있다 그랬죠. 방송국을 갖다가 이렇게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하루 40개 틀어준 방송국 아닙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그걸 5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다고. 또 통신도 그러면 그걸 공짜로 주라고. 그다음에 유료 있고 무료 있고요. 그래서 뭐 소비자 환경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유튜브, 넷플릭스는 동영상 같은 거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동영상 올려갖고 이제 활성화시키고 거기서 유료 무료도 또 나누고 다운로드 같은 거. 그다음에 음악도 거기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나 블로그처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육성을 하고 페이스북처럼 거기다가 홈쇼핑처럼 홈쇼핑 채널화가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이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봅시다. 이게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한 사업을 아이디어를 돈 주고 사셔야지 무조건 무단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저번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쇼핑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광고했었어요. 그 국정원이란 행정안전 노동부 뭐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 서울시 인천시 많이 엄청 광고를 하더라고요. 주한 밑에서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국가기관이 광고를 하는 난 그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천무 하나 저기 A사에도 내 제기술이 들어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기아차도 광고하시고 현대기아차의 어떤 자동차 격벽 시스템에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에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정한 방안처럼 온도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처럼 이렇게 냉난방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시동 배터리에도 이걸 둘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배터리를 8개로 분할해 가지고 몇 개로 분할해도 해서 마음이죠. 그 중에 하나를 발열 신호나 이상이 생기면 산소와 전기를 차단시켜서 폐하고 다른 데를 살리는. 그 다음에 전기차가 물에 잠길 때 여기서 격벽 결례를 했기 때문에 그 주요한 부분을 침수가 안 되도록 하는 기술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하시더라고. 겨울에 출력 떨어지는 문제가 저기 온도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전해질이 액체다 보니까 온도 영향을 받아서 얼어서 리튬이온이 속도가 늦다고 이동 속도가 그래서 그 안에다가 그 전해질이 흐르는 전해질 관을 갖다가 많이 수없이 만들어 갖고 그 안에서만 배터리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전해질이 흐르도록 해서 리튬 이온 속도를 빨리 하면 배터리 성능이 크게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고체 배터리 만들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음극재나 양극재에 있어서 흑연 코쿠스 구조에서부터 분말 구조를 대중소로 틀리게 가지고 대자리로 뼈대를 만들고 나머지 이렇게 소자리로 중소자리로 나머지 구성하면 에너지 밀도가 커진다고. 양극재에서도 이렇게 분말 구조로서부터 대중소 들어가면 틀린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층을 만들 때 똑같은 두께로 이렇게 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해주면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동 에너지 밀도가 엄청 높아지면서 굉장히 파워가 많은 에너지 밀도를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배터리 구조가 많은 같은 판을 안에 똑같은 판을 똑같이 놓는 게 아니라 큰 한 덩어리로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그다음에 여러 겹으로 들어가되 대중소로 들어가면 훨씬 더 에너지 이동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제가 이런 건전지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런 아연판 있잖아요. 그러면 아연판을 여러 겹으로 가라는 거죠. 대중소로. 그다음 안에 있는 탄소봉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대중소로 틀리게 들어가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다음 여기 꼭지 있잖아요. 이거 꼭지를 좀 더 크게 만들어주거나 밑에다 조금 작은 이중 꼭지를 만들어줘요. 이 꼭지 밑에 또 하나 꼭지가 있는. 그러면 이게 전기가 많이 흘러나온다 그러죠. 이 꼭지도 약간 두텁게 이렇게 만들어서 좀 약간 튀어나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많이 흘러나온다 그러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인데 배터리 부분에 2차 전지 같은 거를 100대 1000대로 엮어서 그거를 언오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맥 5개를 쓰든지 10개를 쓰든지 그렇게 100개를 그렇게 수십 개를 쓰니다 전력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고 충방전도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용 배터리나 만들자. 그래서 집에 전기 나갔을 때 주요 전기선이나 또는 컴퓨터 큰 냉장고에 꽂아가지고 곧바로 전력을 갖다 공급할 수 있는 비상 배터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할 것 같아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싼 걸로 그래서 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언오프만 하면은 전원 공급할 수 있도록. 원래는 인버터 발전기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석유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사이즈별로 어떻게 가격은 틀리겠고요. 아예 눌러갖고 가격대로 이거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야외 놀러 갈 때 뒤에 배터리 탑재하잖아요. 시동 배터리. 그러면 거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자동차 달릴 때 시동 배터리에다가 좀 더 추가로 전력을 공급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야외에서 사용하면 어떠냐, 전기를 사용하면 어떠냐 아니에요. 그런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가지고 리튬 전지는 비싸니까 리튬 전지하고 이 다른 2차 전지를 혼용을 해가지고 아까 지금 제 방식의 그런 배터리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에도 대중소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격별로 해서 똑같은 사이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중소로 들어가서 목적별로 틀리게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런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의 배터리를 만들어서 가정용으로 만들든 야외용으로 만들든 그것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동영상을 어떤 그 압축 파일로 만들어 갖고 동영상을 모든 파일을 압축 파일로 만들어 갖고 보낼 때 사진을 보낸다가 사진이나 문서를 보낸다 그러면 이게 동영상도 이렇게 만화 영화처럼 수많은 컷이 연결선상의 동영상이잖아요. 사진으로 만들어서 사진이다 문서다 그러면 그걸 축소를 시켜요. 축소를 최대한 시키고 이렇게 사진 1000개를 여기다 쭈루루 놓고 문서 1000개를 놨다 그러면 사진으로 찰칵 찍어요. 그리고 다시 축소시켜요. 축소시켜 갖고 현미경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누르누르는 볼 수 없지만 현미경 구조로 해서 그것을 다시 확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를 해요.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럼 그 압축 파일을 통해서 뭐 짧게 짜잘한 것이 들어가니까 압축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압축 파일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디오 같은 거는 그냥 주파수를 분석해서 숫자로 바꿔놓고 그거를 여기다 쭈루루 써놓고 찰칵 찍어요. 사진 방식으로. 그거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압축 파일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서를 갖다가 어떤 그 문서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이거 우리가 구글 같은 데 봤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을 봤으면 그 글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마우스다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요. 그래서 찰칵 사진적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파일을 구성하는 방법 이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찰칵 찍으면 그쪽에 이쪽으로 파일이 구성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영상도 찰칵 찍으면 이쪽으로 그런 식으로 파일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되게 쉽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드래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시작점과 끝점을 눌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컴퓨터에 있는 이 키보드를 없애버리고 액정 방식의 스마트폰 방식처럼 이렇게 키보드를 하나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죠. 유무선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더 좀 비싼 거는 마우스를 통합시키자. 손가락 움직임을 가지고 마우스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기능 1, 2, 3, 4, 5 해가지고 그때마다 같은 손가락의 움직임이라도 틀린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 구조도 매우 비싼 기술이라 생각.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기기 만드셔서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비싼 기술은 좀 더 또 비싼 제품은 그렇죠. 이게 키보드, 무선 마우스도 되면서 이걸 이제 데스크탑, 노트북, 뭐 태블릿 PC, 뭐 스마트폰 연동이 가능하고요. 좀 비싼 거는 거기다 저장, 그래서 사진, 동영상기, 문서도 저장할 수 있고 이런 저장 매체로서 가능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좀 더 비싼 거는 거기 카메라 있고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어서 화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표시해서 이건 뭐 이런 방식은 이제 앞으로 컴퓨터와 TV에 결합해서 방송과 인터넷 결합될 때 그리고 종합 컨트롤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선과 유선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같은 전파다 그러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무선으로 하거나 이렇게 서로 다른 전파를 사용해서 각각 틀린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혼용을 하셔도 되고 디스플레이 창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사진, 동영상, 문서를 이렇게 편집, 사진, 동영상, 문서를 편집하는 기능도 들어가고 그만큼 일반 어떤 뭡니까? 여기 프린터기와 연동해서 이것을 할 수도 있어요. 프린터기 연동해 가지고 사진이라든지 문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린터기를 제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종이를 밀어넣는 부분과 인쇄하는 부분
인쇄하는 부분만이 남긴 그런 소형 프린터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프린트 헤드가 됐든 뭐가 됐든 부품도 관련된 부품을 여기가 보통은 여기 이쪽 라인에 4개를 두고 동시에 인쇄하는 구조. 이 밑에도 4개를 두고 5개를 두고 동시에 인쇄. 10개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인쇄하면 속도가 빠를 거라는 거죠. 그런 방식의 프린터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칸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많이 프린터 헤드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을 소형화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렇게 빨리 인쇄를 이게 같은 글이다 그러면 빨리 인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동시에 그냥 같이 처리를 해버리는 이쪽 라인 이쪽 부분을 그냥 동시에 이렇게 인쇄를 해버리니까 속도가 빠릅니다. 그 같은 이제 프린터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파일 방식이 있어서 이게 문서가 이게 쭉 있다. 글자가 빼곡히 있다 그러면 이거를 20개나 30개로 잘라요. 그 방식으로 해서 1년번호를 각각 부여해서 잘라가지고 각각 틀리게 인쇄할 수도 있고요. 이쪽과 이쪽을 혼합해서 움직여. 하여튼 파일 자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200개로도 잘라갖고 이렇게 어떤 정보 통신 라인을 통해서 각각 틀린 데 저장을 할 수도 있고 1년 번호 매겨서 동영상도 수백 개로 쪼개가지고 각각 틀리게 정보 통신 라인을 타고 틀린 데서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때도 1년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를 이렇게 문서다 그러면 여기서 1, 2, 3, 4, 5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명령을 줬던 것이 프린터기에서 다시 이쪽에서 또 찍어줄 수 없을까요? 그런 명령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를 갖다 문서가 쭉 있다 그러면 여기를 여기 1번 이 문서를 갖다 20개로 잘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1-1번을 갖다 다시 여기다 찍어라 이런 명령도 가능한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부분적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휴대용 메모리 말씀을 드렸는데 휴대용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메모리 확장 기능을 갖고 있고 거기다 플래시 메모리 조금 티끌망을 달아주곤 해서 저장 기능까지 하거나 아예 그냥 저장 매체로서 기능까지 부여를 해서 플래시 메모리에 다는 이런 거 만드시면 기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좀 합시다.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명 방식 같은 거, 조명 리모컨, 어떤 그 집안의 가전제품 리모컨도 같은 전파 방식으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거나 서로 같은 다른 전파로 각각 통신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명을 껐다 하거나 조명 안에 이렇게 어떤 램프가 10개 있다 그러면 각각 통제를 해서 껐다 온오프 방식으로 불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조명 안에서도 대중소로 틀리게 해서 자동차 전조등이다 그러면 불빛을 대중소 틀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자동차에 맞잖아요. 그럼 융합빛이 생깁니다. 환히 밝게. 이 방식의 조명 방식을 인적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램프가 안에서 좌우로 위아래로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기술 구조를 가지셔도 카메라도 그럴 수 있어요. 카메라 안에서도 렌즈가 각도별로 동시에 찍고 렌즈가 앞에서 옆으로 위로 뒤로 앞뒤로 움직이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도 동시에 카메라 렌즈가 있어 이렇게 안 움직여도 동시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각도별로 해서 동시에 화면을 통합한다. 그럼 안테나도 이렇게 360도 안테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각도별로 찍어서 화면 하나 통합시키면 되니까요. 각각 보건가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전 세계로 수천 점 내 수백 점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1cm는 0.1cm 단위로다가 망원경도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거나 현미경도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도 이제 그와 같이 하시면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정용 조명에서도 램프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불빛을 각각 융합빛을 만든다면 전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겠죠.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조명 방식에서 군사용 조명이든 조명 방식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를 얘기를 했었는데 스피커를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파형 같은 전파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통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식당 같은 데나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해서 각각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도 되고요. CCTV에도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CCTV에도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요. 이것을 CCTV도 있고 무선 방식이 있고 유선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를 달아서 쌍방향에서 통신할 수 있게 만드는 CCTV는 제 기술입니다. 어쨌든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손님과 직접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강당 안에서나 야외에서도 마이크 하나 있고 스피커를 하방에 설치해서 호출번호 원하는 쪽으로 언어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토로 파형의 틀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각각 틀린 전파를 통신하거나 하나의 전파라면 호출번호는 틀리게 해서 통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스위치를 언오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스피커를 원하는 스피커를 작동시킨다는 거죠. 뭐 그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쌍방향 통신도 가능할 수 있다. 회사에서 그냥 간단한 호출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스마트폰을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호출 번호랑 그 전파라면 하나의 같은 그래서 서로 그 호출번호는 틀리게 해서 호출을 해갖고 영상 통신 가능하다. 그래서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방송이나 음악 스트리밍을 할 수도 있고 방송 10개 틀어도 되잖아요. 지네끼리 인터넷 거기서 동영상 올려놓고 인터넷망으로 사용하는 거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동영상 올려놓거나 뭐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소비자 환경 만들어서 거기다 지네끼리 놀이터로 만들어도 되고 음악을 방송을 틀어도 되고 10개를 그런 식의 어떤 그 방송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하나의 라인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수십 명이나 이렇게 전체가 동시에 이렇게 그 통신할 수 있게 전체에게 공지를 하거나 이것도 가능하다. 이게 제가 아파트 인터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아니면 몇 사람만 모여서 회의를 하든가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통신하든가 이 방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그렇게 이제 오키토키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전파로 각각 통신하거나 같은 전파로 호출번호만 틀리게 하거나 서로 다른 방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暗号번호, 호출번호 방식이 될 수 있다. 로봇 같은데 앞으로 드론 조종할 때도 이 기술이 필요하고요. 삼성페이에서 비밀번호를 전파에 담아가지고 청관문 개폐에 쓰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우리가 드론 100대를 군에서 통제해서 조종하고 할 때 상대방이 적군이 마음대로 통제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시각각으로 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통신을 하되 이 전파를 뭐 시간대로 또는 불특정하게 전파를 수신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아고니아에 통신한다는 거죠. 충전 구조에 있어서도 아고니아에 충전을 하죠. 전파를 태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로 비밀번호가 맞아야지,暗号가 맞아야지 충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파형에 뜨는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충전한다. 이와 같은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전 구조에서도 같은 전파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각 충전하거나 서로 다른 전파로 충전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전파를 분목 현상 대신 같이 묶어서 쏠 때 그것을 다른 전파를 각각 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갖거나 이런 기술은 위성통신에서 충전 구조, 로봇, 차량 모든 것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